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원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학도 결정하셔야 되고 학과 결정도 하셔야 되고 또 대학에 필요한 제출 서류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대학과 학과 결정하기가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이 정도의 GPA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에 어떤 과에 또 어떤 전형의 원서를 써야 되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 그러한 합격 사례나 자료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고 또 제출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거죠. 수시 전형들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이라는 전형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 중에서 올해 2022학년도에 보면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중이 약 7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전형들을 수시로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꼭 피해야 되는 게 있죠. 어떤 걸 피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지원 자격이 돼야 돼요. 지원 자격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되겠죠. 특히 지원 자격의 항목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만 명시가 되어져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법령에 의하여 라는 말은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처럼 국내 학생들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원 자격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야 할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수능을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능을 본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일부는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에서도 가능하고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지죠. 경쟁률이 높아지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국에서 2년, 3년, 4년 정도 체류하고 거주하시다 보면 국내의 논술 시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모든 전형들이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고 자기소나 학생부 대출 서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지원하게 되어지는 학습 부담이 비교적 적은 쪽으로 원서를 쓰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해요. 정성평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종합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 학업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GPA가 외국에서 4.3 기준에서 4.0이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써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 GPA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되어진다는 뜻인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GPA만으로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다 없다, 합격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로서 GPA 성적 포함해서 학력지표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수상경력, 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과 같은 학생부 대처서식을 작성하게 되고요. 또 전공적 합성과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쓸 때 과연 어느 대학교, 어떤 학과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내시력으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수시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의 GPA 성적 당연히 중요하죠. GPA 성적. GPA 성적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GPA 성적은 해당 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고등학교의 GPA 성적이 4.3 기준에서 4.2를 맞았어. 매우 우수한 성적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나라나 그 지역, 그 학교에만 해당이 되어지는 거지 이게 다른 학교의 학생과 직접적 비교를 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학생과 직접적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아래와 같은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 검정고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석차 등급 반영 불가능자에 대한 환산표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이 내용을 참고하시게 되어지면 자, 환산 등급이 국내 내신으로 볼 때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국내는 아시는 것처럼 석차 등급제죠. 그렇죠? 석차 등급이기 때문에 물론 2020학년서부터 성취도 평가 ABCD가 반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은 대부분 다 석차 등급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외국은 ABCD와 같은 성취도 평가이지만 국내는 석차 등급 반영이다. 이런 경우에 검정고시를 100점을 맞으면 2등급으로 봅니다. 검정고시를 96점을 맞으면 3등급으로 봐요. 해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 환산 등급에 따르면 3등급 정도가 되고 B를 맞으면 4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A를 맞아서 3등급이야. 그런데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다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아무리 안 돼도 적어도 1등급이거나 2등급 정도의 범위로 들어가야만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A를 맞았을 때 3등급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서울권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3등급, A가 3등급이라는 뜻은 뭐냐면 A라는 점수를 맞으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범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를 A를 맞으면 약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범위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A가 매우 높은 성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와 같은 대학도 원서를 쓰는 거고 똑같은 A라 하더라도 학과적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부족하거나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이나 자소서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똑같은 A라 하더라도 서울 또는 경기권의 대학밖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우리가 취득한 GPA 성적은 매우 모호하다. 1등급부터 3등급 정도의 범위가 된다는 얘기고 B가 섞였다. 그러면 결국은 3.5등급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A와 B가 섞이게 되어지면 그런 범위 자체가 서울의 최상위권에서부터 지방에까지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보시는 점들은 뭐냐면 GPA 성적이 제가 4.3 기준에 4.0을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간다, 붙는다, 못 붙는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성취도 평가는 국내 내신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범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GPA 성적만으로는 학벌이 결정이 되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외에 공인화학 성적이 제출이 되어질 수 있고 SAT나 ACT 같은 표준학력 지표도 제출이 되어지는데 공인화학 접수가 제출되어지는 전형은 사실상 어디만 제출이 되죠? 어학특기자 전형. 다시 말하면 이화여대나 국민대 같은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만 공인화학 성적의 제출을 받고 모든 대학에서 공인화학 성적을 제출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면 모든 대학에서 토익이나 토플 성적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토익 토플하고는 찾아가서 자 토익 토플하고는 찾아가서 나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국내 대학 가려고 한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그럼 토익 토플하고 해서 토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 입시에서 어학특기자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폐지가 되어지고 현재 주요 대학으로 남아있는 학교는 이화여대와 국민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 성적, 토익 성적 같은 공인화학 성적이 제출되어지는 대학은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AT나 ACT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도 제출이 다 안 됩니다. 제출되어지는 전형은 연세대학교, 국제형 같은 경우만 제출이 되어지고 나머지 전형에서는 표준학력 지표들을 다 제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면 상당히 애매하죠. 왜? GPA 성적만 제출이 되면 꼴이니까. 그러니까 과연 GPA 성적만으로는 결국 대학과 학과 결정이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외국에서 공부했는데 우리 학교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전체 학생 수가 50명밖에 안 돼. 인원도 적어. 그렇죠? 근데 GPA 성적도 좀 모호해. A, B 막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장점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해외에서 공부하고 매우 우수한 학생들, 다시 말하면 다양한 표준학력 지표를 갖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표준학력 지표가 제출이 안 되니까 본인이 쌓았던 성취도에 비해서 적은 내용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렇게 표준학력 지표가 많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공인화학 성적이나 표준학력 지표가 제출이 안 되고 GPA 성적밖에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수교 과목이에요. 자, 외국은 이제 국내하고 다르게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문과, 이과가 학생부를 보게 되면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문과 과목, 이과 과목, 공통 과목들을 같이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하다 보니까 문이과가 구분이 되어지기 되게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보게 되어지면 문이과의 선택이 대부분 다 구별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수교 과목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이 학생이 자연계냐, 인문계냐가 결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죠. 자, 학생이 교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교과목이 프리캘큘러스를 선택을 하고 바이오를 선택하고 캠을 선택하고 피직스를 선택했다. 아, 그럼 이 학생은 자연계 학생이구나. 근데 그 중에서 성적이 안 좋은 과목이 바이오 성적이 안 좋다 라고 생각해보면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는 바이오와 관련이 되어진 학과의 원서 지원은 조금 어렵죠. 반대로 이 학생이 피직스 성적이 매우 좋아 라고 한다면 수학과 피직스 성적이 결합이 되어지면 기계공학과라든가 전자공학과라든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로 원서를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 교과목의 성적을 통해서 뭐를 결정해? 학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서류가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GPA 성적만으로 다른 나라의 학생과 경쟁할 수가 없고 GPA 성적만으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이 비교 판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학생부 대체 서식에는 수상 경력이나 봉사활동이나 리더십이나 교내 활동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지도록 할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 쓰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죠. 그 자소서가 바로 활동 또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우수성을 보여주는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제출하게 되어지는 주요 서류가 바로 학생부 대체 서식과 자기소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로 뭐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GPA 성적만 제출이 된다. 근데 GPA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지원 대학을 뚜렷하게 결정짓기 어렵다. 왜? A등급이라고 하면 그게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4.3 기준에 4.2예요. 이거로 대학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교과목의 성적,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처 서식,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까지에 대한 서류 준비의 과정들과 대학 학과 결정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전형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 대학들 말고 사실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선발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죠. 대부분 다 선발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게 될 때 피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지원 자격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 바로 뭐냐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만 명시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은 지원이 안 돼요.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전형. 지원이 어렵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전형처럼 수능 최저는 없다 하더라도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동대까지 대략적으로 17개 대학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 대학들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서 17개의 대학 전형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이 모든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으로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원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해외고등학교 학교장이 추천해 주는 거 안 됩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는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특히 연세대학교 국제형 같은 경우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과 계열 적합성이 있는데, 특기자 전형은 대부분 모집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계열 적합성으로 원서를 써야 학과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에서 둘 다 수능 최저 없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SW 인재라고 하는 게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과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 지원하실 수 있는 경우고, 특히 해외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프린시플이나 이런 것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또는 그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런 SW 인재 전형도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다빈치 전형, 탐구형 전형, SW 인재 전형 3개의 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가능하고, 중앙대학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중복 지원. 꼭 아셔야 되는 거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쓰시게 되었을 때 원서는 몇 번 쓰죠? 총 6번 쓰는 거예요. 6번의 원서를 쓸 수 있고, 그리고 한 전형에서는 하나의 학과만 선택해야 돼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그럼 거기서 꼭 하나의 학과만 써야 되지,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2개 학과 원서 쓰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동일 전형인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학생부 교과 하나 쓰고 학생부 종합 하나 쓰고 논술 쓰는 경우는 중복이 가능한 경우인데, 특히 여기서 보시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 똑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중앙대학교도 다빈치와 탐구형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SW도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만약에 내가 중앙대를 꼭 가고 싶고 중앙대를 갈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다빈치, 탐구, SW 3개를 동시에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어학특기자, 국제학, 과학특기자이기 때문에 특히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공인어학 성적을 취득하신 분들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또는 국제학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좀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KSW 인재 전형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고, 한국외대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면접을 보는 전형이 유리해요. 면접을 보는 전형이. 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가 GPA 성적, 학생부 대체 서식, 자기소개서 이것만으로는 대학에서 학부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동일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 서류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합격생들, 다시 말해서 지원자들의 높고 낮음이 구별이 돼요. 그런데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제출하는 서류가 학력과 관련이 되어진 뚜렷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서류평가만으로는 합불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면접을 봐야만 이 학생이 얼마나 후수한지, 훌륭한지, 이 학생을 왜 꼭 뽑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 서류형으로 쓰는 게 유리하냐, 면접형으로 쓰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말하면
면접형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중앙대학교 다빈치와 탐구형은 다빈치는 면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탐구형은 면접이 없어요. 그런데 중앙대학교는 탐구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좀 더 적합한 전형이라고 판단됩니다. 건국대학교는 KU 자기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세종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이고, 특히 세종대 같은 경우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많이 선호되어지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숙명인재2에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접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특히 마지막으로 가면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에 해당되는 동아시아 국제학부나 아니면 한동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경우들은 특히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뚜렷한 학력 지표가 없기 때문에 특정 구간의 원서를 몰아서 쓰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쓰시면 폭을 넓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과연 어떤 대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수성을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가끔 부모님들 상담하면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는 대학과 학과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계신데 조금 의아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국내 입시에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내가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학에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뽑아줄지,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내가 어떤 역량이 가지고 있을지를 판단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지원 대학, 지원 학과에 대한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학생부 대체 서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설명해 드려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 대체 서식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읽어볼게요.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거고, 공인화학 성적과 표준학력 지표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지원자의 학업 우수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학생부 대체 서식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GPA 만으로는 학업 우수성과 지원학과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교 평가를 위해 학생부 대체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부 대체 서식에는 주로 수상교육력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기재한다. 다섯 번째, 학생부 대체 서식에 기재된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와 연계하여 우수성을 드러내도록 하자. 왜냐하면 학생부 대체 서식은 대부분 글자 수가 많아봤자 50자밖에 안 돼요. 50자도 요 정도만 쓰더라도 50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자소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 여섯 번째는 학업의 우수성과 지원학과 전공 적합성이 강조되어지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특히 이제 학생부 대체 서식 작성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학생부 대체 서식에 넣을 게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나는 상도 없어. 우리 학교에는 동아리도 없어. 봉사를 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백지로 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대체 서식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뭔가 좀 더 스킬을 가미해서 학생의 역량과 우수성이 강조되도록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과연 자소서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불투명해. GPA 성적밖에 몰라. 그리고 국내 대학들이 해외 고등학교의 특성을 모두 다 판단하기가 어렵죠. 이것이 한편으로 볼 때는 단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서류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는 과정들이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소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 항목입니다. 전년도에는 4개 항목이었는데 문항수가 줄었어요. 3개 항목이고 1번 문항에 1500자, 2번에 800자, 3번에 800자 정도로 해서 주는 경우가 많고, 1번 문항에서는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자소서 쓸 내용에 소재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다 보면 어떤 걸 쓰냐면 자신의 생각을 적죠. 생각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상을 적어요. 자소서는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게 아닙니다. 자소서는 어떤 걸 적는 거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그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그쵸? 활동의 과정과 경험을 적는 거예요. 그 학습의 활동과 과정의 경험을 토대로 한 배우고 느낀 점이 서술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학습과 활동에 대한 경험과 과정에 대한 서술 없이 본인의 생각과 이상을 적어 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가 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입시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소서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소서를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할 때는 두 단계로 진행해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컨설팅 과정이 있죠. 제가 학생과 직접 자기소개서의 설계 구조를 짜면서 틀을 잡아줄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이걸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틀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첨삭 선생님들이 글을 완성해서 최종적으로 자소서를 완성하는 과정들로 2단계로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지 이거를 이제 학생이 바로 첨삭 선생님이 붙어서 글을 쓰다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자소서를 쓰겠죠. 그냥 소설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에 가장 적합하면서 활동과 학업의 우수성이 강조되어지면서 지원학과와 뚜렷한 적합성이 강조되고 그러면서도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과 차별화되어진 그런 자기소개서의 작성 중요하고 자소서가 결국은 1단계 서류평가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2단계로 넘어가면 면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현재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된 입시 컨설팅과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서식 자기소개서의 작성의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